들어가겠죠. 원가법이 지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래사례와 수익하는 법이 좀 어려운데 천천히 들어가고, 아까 공시지가가 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공시지가 위주로 좀 가져가지고 일단 갈게요. 332페이지 가셔서 이론을 또 해야 되니까, 자 332페이지 가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죠? 그래서 항상 비교 방식이 가격인데요, 정의하고 산식은 가져가셔야 돼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기 밑에 보시면은 비중가액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박스가 하나 쳐져 있는 게 나와 있죠. 요거. 그래서 박스 하나 쳐져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중 가격은 비교해서 준한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 가격을 구해요. 사례 부동산.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해보세요. 사정 보정. 자, 우리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으니까 보정하고요. 시점이 틀리면 또 시점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 형성 요인. 찾았죠, 그죠? 원래는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인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나와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을 줄였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고 면적까지도 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의가 중요합니다. 제가 체크해 볼게요. 거래사례 비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사례와 비교. 임대사례와 비교해요. 거래사례예요. 거래사례.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건 임대료입니까? 얘는 가액입니까? 가액이고. 자, 밑에 보시면 이따가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약간 식이 달라요. 토지 가격을 구하는데,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따보세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간다. 다시 갈게요. 사정보정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특수한장이 개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요.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시점 수정, 지용 요인, 개별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일단 시점 수정을 찾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용 요인 비교, 요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비교합니다.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그 밖에 요인 보정. 요것만 이제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자, 밑에 가시면, 자, 따라합니다. 사시지계. 사시지계. 예,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자, 특수한 사정이 개입하면 보정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3번의 별표. 대표성이 없는 매매사를 원칙적으로 가지만 사정본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 선택할 수도 있다. 있다는 게 나오고요. 자, 따라서 시점 수정 가능. 그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물가 변동 차이가 있는 걸 수정합니다. 그러면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을 하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 기준점이 가까운 사례나 최근 매매사일수록 시장에 대한 시점 수정 효과가 있고요. 지용 요인은 이제 동일 수권 내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인근 지역에서는 지용 요인 비교가 가정이 필요 없지만, 자, 유사 지역에는 필요하죠. 선택해야 됩니다. 지역이 다르니까 지용 요인 비교는 필요하다. 개별 요인은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은 목조인데 사례가 석조 건물이면 안 되죠. 서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배분법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사정보정치에 대한 시기라는 게 하나 있나요? 제가 항상 사례가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대상. 여기 윗상자다. 사례가 내려가고요. 플러스 5세 마이너스 5세, 플러스 5세 마이너스 5세. 이렇게 대사라, 우리가 대상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오른쪽에 시점 수정은, 자, 따라서 지수법. 그럼 지수법은 거래 시점이 올라가요? 기준 시점이 올라가요? 물가 변동률은 물가 변동률 갖고 따지는 거죠. 지용률과 개별 종합적 비교법은 주관 경험이 좀 비교해서 주관이 좀 개입되고, 평점법은 점수를 매기니까 또 비교 항목을 또 정확하게 점수를 산정할 수 있죠. 편점법이 더 자세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장단점 별표. 자, 거래사례 비법은 대체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이고 항상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시장성이 있는 물건에 평가되고요. 단점은 시장성이 없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교회는 시장성이 없죠. 곤란하고요. 그 다음 2번이 잘 나오는데, 극단적인 이 호황과 불안개는 또 적용이 또 곤란하죠.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거래세는 또 신뢰성이 낮다. 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잠깐 넘겨볼까요? 우리가 넘기시면은, 우리가 335페이지로 가시면,
자, 중간에 따라합니다.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그럼 요거는 왜 첫 번째 임대사례와 비교라는 단어가 있죠? 그다음 사정보정 시점 가치형성 비교 맞고 임대료 당연히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비준 임대료를 고치고 거래 사례가 아니라 사례 임률을 갖고 이제 따진다. 이렇게 해서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좀 선별할게요. 넘기셔서 일단은 35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36번에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물건 가치 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는 맞죠? 네, 대상물건 현황에 맞게 무슨 보정이라는 게 빠졌어요? 사정보정이 빠졌죠. 대답 좀 해보세요. 빠졌나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라는 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규칙상은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지우시고, 자, 따라서 가치 형성 요인. 그러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은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이 우리가 이걸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따라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그럼 규칙에 나와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으로 비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 펜을 들어보세요. 37번 풀어드릴 거고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38, 39는 잘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계산 문제 때 해드린 거고, 넘기시면은 42, 43 가세요. 42, 43. 42, 43 찾으셨습니까? 요거 별표 3개 치십시오. 그래서, 자, 42번은, 자, 따라합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자, 43번은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이 두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하십시오. 가장 유력하다가 이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우리가 41번을 가시면은, 자, 41번의 공시지가 기준법에, 자, 따라합니다.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거 아시죠? 자, 따라서 비시지계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5번.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따라서 비교 표준지 선정. 자, 따라서 BC. 그럼 시점 수정이 나와야 되죠? BC.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이죠? 그래서 여기는 감가수정과 사정보정하고 감가상각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다시 간다. 감가수정 들어가면 돼. 감가상각. 사정보정 안 들어가죠? 면적이라는 것도 규칙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시지기에서 5번이 정답이다.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넘겨볼게요. 아까 제가 37번은 풀어드린다고 얘기했죠? 유형이 좀 틀리거든요. 37번은. 자, 다음은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의 토지를 2억에 구입했대요. 자, 이는 인근의 표준지액지보다 저가로 구입했어요? 고가로 구입했어요? 고가로 구입됐죠. 그런가요? 그럼 비싸게 구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여러분 대상 토지가 그러면 2억을 1000제곱미터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따라서 20만원, 20만원이 단가예요. 제곱미터. 자, 이게 이제 고가로 매입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표준액지에 대한 정상적인 가격은 8만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8만원이라면은 어때요? 그냥이 돼요? 이걸 감가해야 돼요. 그럼 이걸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따라보세요. 0.4. 그걸 곱하면 8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2번이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게 아까 제가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죠? 42번하고 43번을 찍었나요? 자, 이거 기출입니다. 둘 다 기출이기 때문에. 자, 다시 갈게요. 자, 42번은 아까 사시지계라는 것을 이제 가는데, 정확하게 이제 제가 볼게요. 자, 42번에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거래사례 비교법을 산정하라고 돼 있죠? 면적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할게요. 자, 펜 들어보세요.
여러분 대상 토지의 면적이 120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사례에 대한 소재지의 면적이 100이라는 단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사례가 올라갔어요? 대상이 올라갔어요? 대상,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 다음에 쭉 오다 보면 거래 사례 가격이 3억이라는 단어 있나요? 여기서부터 정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곱하기. 자, 갑니다. 사정보정 요인은 없대요. 자, 지가 변동률 4%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자, 항상 이렇게 해보세요. 연습 게임 합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자, 10%라는 거는 1 플러스 0.1의 1승이니까 1.1이 돼요. 맞나요? 그러면, 자, 4%는, 답에서 1.04.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갈게요. 4%는? 자, 그럼 이따 5% 나오면 1.05라는 걸 가져가셔야 되죠. 약속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고요. 개별 요인만 하면 돼요. 개별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계산 문제 때 은는 이가가 나오면 주어가 조정이 되고요. 뭐뭐 보다가 100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가 조정이 되겠죠? 대상 토지가 주어죠?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몇 퍼센트 열세? 5%가 열세하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요건 1.04 나오는 거 아시겠죠? 사례가 올라갑니까? 대상이 올라갑니까? 대상. 그렇죠? 그러면 사례가 100이고 대상이 100에서 얼마를 까야 돼요? 5를 까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 95가 나오죠?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면적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사례가 올라가요? 대상 면적이 올라가요? 대상 면적이 아까 120이었죠? 사례가 100이었나요? 그래서 1.2를 곱해서 0.9를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4번 3억 5,500 어떻습니까? 3억에 대한 게 5번, 4번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5,568만 원이 4번이 정답이죠. 꼭 하십시오. 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은, 자,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 자, 그럼 공시지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소재지 A, B, C가 있는데, 자, 따라보세요. 상업지역. 그럼 공업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상업지역을 찾으셔야 돼요? 상업용을 찾으셔야 되죠? 화이팅 하십시오. 그럼 1, 2번에 상업용의 공시지가가 얼마인가요?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요걸 이제 우리가 가지고 평균공시가를 갖고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지가 변동률을 공업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상업지역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상업지역이 몇 퍼센트죠? 아까 연습게임 한 거 기억나세요? 그럼 몇 점 몇을 곱하죠? 1.05로 곱하나요? 곱하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하니까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만 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대상 토지는, 자, 어떻게 돼요? 표준지 기호의 1, 2에 비해서 각각 가로 조건이 몇 퍼센트 우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110이 되겠나요? 그럼 위에가 110이 되고, 얘가 100이 되겠죠? 그럼 1.1로 곱하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231만원. 꼭 하십시오. 이 두 문제 찍습니다, 제가. 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333으로 가세요. 333. 자, 333으로 가시면은, 자, 따라서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 일단 산식이 중요해요. 자, 거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수익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수익가액. 수익가액은, 자, 위에가 여러분들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반드시 얘는 순영업소득이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고, 그냥 소득이에요. 장래가 나와줘야 돼요. 장래. 자, 따보세요. 환원이율. 환원이율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수익환원법은 분석이 나와야 돼요. 얘는 환원이 나와야 돼요. 장래라는 글씨 있나요? 그 다음에 순수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미래 현금흐름 박스. 미래 현금흐름. 그럼 얘는 한 해 소득이 같기 때문에 얘는 환원한다는 말을 쓰고요. 얘는 매년 틀리기 때문에 할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가액. 다시 갑니다. 다시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자, 환원하거나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가액을 산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식 위주로 갔어요. 두 번째 식은 요즘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을 따져서 1 플러스 R로 N승 1년, 2년, 3승 가고 매년에 대한 세후 현금 수지와 처분에 대한 데려가는데 두 번째 방식은 잘 안 나요. 첫 번째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환원율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것은 토지는 상각이 되어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래서 토지는 자본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까지만 고려를 해요. 고려하는데 건물은 그냥입니까? 상각이 됩니까? 자, 따라서 자본 회수율. 요 두 가지를 다 고려한다는 거죠. 자본 회수율. 그래서 토지는 얘만 고려하고 얘는 고려 안 하고요. 건물은 둘 다 고려한다. 이렇게 하죠. 자본 회수율은 따라서 감가상각률.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내용연수가 잔여내용수분의 1이기 때문에 10년분의 1이다. 그럼 우리가 10%씩 감가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고요. 얘와 얘는 또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가시면은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별표 3개. 자, 따라합니다. C조 12. 자, one more time. C조 12. 자, 지금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추출법입니다. 자, 그럼 시장 추출법은 내가 구하는 거예요? 사례에서 갖고 와요? 동의수권에 사례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사례부동산에서 구한 걸 가지고 추출해서 가는 거고 사례부동산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소구성법은 우리가 요소구성법은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조성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박스 갑니다. 자, 은행이자는 자, 따라서 순수이율. 그 은행은 위험해요?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위험하죠? 그 순수이율.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우리가 위험률을 더해 나갑니다. 위험률을. 그래서 지금 요소구성법 보고 계셔요? 자, 위험을 따라보세요. 여러 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가 위험의 요소예요. 그걸 분해해서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위험을 좀 더해가서 객관적입니까? 얘는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다. 자, 그럼 염두에 갈게요. 조성법에 지읒 들어갔죠?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자,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봤을 때 토지는 상각이 돼요? 토지는 상각이 안 돼요?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러면 토지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고 분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암기하시라고 했죠. 자, 금융 쪽도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율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같다, 다르다. 그럼 얘는 토지 건물이 같다고 나와야 돼요? 다르다고 나와야 돼요?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야 되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따라서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가중평균하고요. 금융 쪽은 저당 투자 요구수율과 지분 투자 요구수율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따라서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 그렇게 곱해져 있나요? 그 다음 이제 에루드는 이제 저당 지분 방식으로서 에루드는 감정평가사여서 얘는 이제 저당 지분 환원법을 강조합니다. 저당 지분 환원법. 그래서 자, 얘는 자, 따라보세요. 지분 투자자 입장, 차입자 입장, 차입장을 가요. 지분 투자자 입장을 보기 때문에 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에루드 보고 계셔요? 금융 쪽을 발전한 거고요. 전원적인 보유기간 동안 보시고 부채 서비스를 또 고려합니다. 여러분 세전연금 수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는 부채 서비스액을 뺐기 때문에 자, 부채 서비스를 뺐기 때문에 저당은 고려했는데 아직 세금을 뺐어요? 세금 빼지 않았어요. 않았죠. 그러면 세금은 고려했나요? 고려하지 않았나요? 않았죠. 그럼 갈게요. 지금 에루드법 보고 계셔요? 그럼 얘는 부채 서비스액은 고려했습니다. 저당은. 근데 아직 영업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식했다, 인식하지 못했다. 못했고요. 한 해예요? 매 기간이에요? 세전연금 수지,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을 고려하고 기간 만에 부동산 가치 변화를 고려했습니다. 자, 부채감당법은 자, 따라해보세요. 저부대. 저부대 기억나시죠?
부채감당법. 그래서 무슨 부대? 저부대. 예, 그래서 이거는 저당 투자자 입장이에요. 저당 투자자 입장이다. 그래서 환원이율을 구하는 것이, 자, 한번 원모 타임. 따라서 저부대, 저당 상수, 저당수. 자, 따라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자, 따라합니다.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조12 이렇게 암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어떤 반에 가서 조씨가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12명 있어요. 자, 따라서 조씨 12. 조씨가 몇 명 있다? 12명.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가는데, 이거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CAPM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보지 마세요. 잘 안 나오니까, 그건 들어간다만 보시고. 자, 그럼 문제로 선별합니다. 선별해서 공시지가를 가야 되니까, 제가 찍어 드릴게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찍어 드려서, 일단은 이론은 362페이지로 가볼게요. 362페이지로 가시면은, 362페이지 여러분들 44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일단 1번은 맞아요. 자, 수익하는 법은 따라서 장래, 순수익, 미래연금, 환원, 할인 다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은 이제 수익성이기 때문에 가고추요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장래까지 동향을 봐야 되고요. 자, 환원이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순소득의 비율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리을을 보시면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환원율은, 자, 따보세요. 할인율. 할인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게 할인율이 커지면 가격이 높아지겠어요? 가격이 낮아지겠어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환원율은, 자, 따보세요. 자본 수익률. 자본 회수율로 합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개가 들었어요. 환원율은 상업용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채소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요구 수익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채소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틀렸다 그냥 미음법 우리가 마지막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읍법만 1번이 정답인데 유력하지가 않습니다. 보시고요. 오히려 저는 46, 47번을 찍으세요. 자, 46번에 가시면 틀린 거 3번 있나요? 자, 여러분들 아까 물리적은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볼게요. 토지는 상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러면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이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고요. 자, 47번 갑니다. 아까 제가 C조 12라고 했죠? 근데 밑에 4번에 보시면 상한기금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건 아까 감가수정하는 방법에서 아까 광산이니까 왜 안 들어가요? 근데 CAPM도 들어가긴 하지만 5번은 잘 안 나옵니다. 그냥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48번은 생각하는 문제예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다음에 순영업소득. 자 원모 타임 순영업소득. 가공기 유용선 아세요? 아셔야 될 텐데.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용순이 만들었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를 산정하려면 그냥입니까? 환원이율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렇죠? 자 따라서 기대율은 안 들어간다. 밑에 2번 기대율이라는 단어 있어요? 기대율은 이건 적산법에 쓰는 말이거든요. 그런가요? 자, 오늘 순용업소 구할 때, 자, 따라서 영업경비. 영업경비 기억하십니까? 영업경비에 재산세는 들어갑니까? 그러면 산정에 들어가나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가요. 자, 3번 화재보험료도 영업경비 들어가죠? 종업급여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공실도 빼줘야지만 순소득을 산정하죠. 이렇게 해서 기대율만 안 들어간다. 따라서 기대율만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 49하고 52번은 제가 계산 문제 특강에 들어갔는데 제가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리는 게 낫겠죠? 50번 찍습니다. 50번. 50번하고 51번은 굉장히 똑같아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50번을 찍어요. 몇 번을 찍는다? 자, 50번은 28에 나왔고 51번 30에 나왔는데 50번이 더 난이도가 있어요.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자, 이렇게 해볼게. 다 봐봐. 일로 와봐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는 기대율이 들어갑니까? 기대율이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밑에 가시면 맨 밑에 기대율하고 환원율 중에서 무슨 이유는 지우셔야 돼요. 기대율은 지우셔야 합니다. 얘기해야 내가 가요.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 문제랑. 요, 어, 그렇죠? 기대율을 괜히 막 4% 넣고 하면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이율만 산정하셔야 되죠? 그게 그 얘기야. 아까 그 문제가. 맞아요? 여러분들 가공기 유용수는 아세요? 가가 뭐예요? 집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럼 가가 얼마예요? 즐기세요? 5천 찾으셨어요? 이 문제 가장 유력해요. 이 문제 위주로 가져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공실이 있을까요? 공실은 가능 총소득의 몇 퍼센트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갑니다. 공실은 1-0.05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여기서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0.95를 곱해 보세요. 5천에다가 0.95. 5천 곱하기 0.9를 때려 보세요. 4,750 나오나요? 이게 빨라요. 빠르다고 해. 5% 하게 되면은 원래 250인데 거기까지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거 250 빼드는데 머리 아파. 여기다 0.95 곱하면 돼버려요. 그럼 따보세요. 4,750. 그럼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부채 서비스나 개인 업무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해. 개인의 차이점이야 지금 여기서부터가. 그렇죠. 유지관리비 들어가죠. 화재보험료 들어가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화재보험료 100만원 들어가죠. 근데 유지관리비는 가능총소득의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50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영업경비를 250만원을 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4,750에서 250 빼니까 4,500만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4,500만원에다가 아까 5%를 나누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9억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래서 요 별표 몇 개 쳤어요, 요거? 3개 쳤어요?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이해 가셨어요?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넘겨보세요. 335입니다. 335. 335. 오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2시를 조금 넘어도 될까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왜냐면 저도 예상했어요. 이게 많기 때문에 2시를 조금 넘을게요. 2시 한 10분이나 5분 요 정도. 그죠? 해도 되겠어요? 조심스럽게. 335페이지 있어요. 이제 천천히 가도 되겠네요. 찾았죠, 그죠? 다음에 적산법. 적산법. 잘 안 나와요. 적산법은 그냥, 다음에 적산 기기필. 요것만 좀 잡으세요. 다음에 적산 기기필. 기기필. 그래서, 기가 뭐죠? 기초가에 곱하기 무슨 이율? 기대율. 플러스 무슨 재경비? 필요재경비. 요것만 잡으세요. 요것만 잡으세요. 필요재경비. 필요재경비. 그래서 적산 임대료가 나오죠. 그래서 적산 기기필에 여기가 기대율이 들어간다는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수에서 필요재경비를 더합니다. 지금 335페이지는 보고 계셔요? 자, 다음에 적산 기기필. 그럼 기초가격에다가 무슨 이율을 곱해서 그 수익에다가 뭘 더해?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임대료 산정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 다음 밑에 구성 요소는 잘 안 나와요. 자, 따라보세요. 감가상각비는 들어간다. 그럼 임대인이 다 집어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데 단 공익비 부과에서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따르고 없거든요. 조세공과는 단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소득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취득은 취득할 때 되는 거잖아. 그렇죠? 법인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고, 보험료는 여러분들 비소멸성은 타먹는 보험료예요. 그죠? 따보세요. 소멸성만 들어간다. 화재보험료 같은 건 없어지죠. 그래서 비소멸성은 포함되지 않고요. 공실도 집어넣어요. 대손충당금은 이제 우리가 임대료 받지 못하는 것도 집어넣고, 정상운전 이자 상당액도 단 장기차익과 건축자금 이자 포함되지 않죠. 아까 비주임료는 했었죠. 자, 밑에 가시면 따보세요. 수익분석법. 따라하세요. 수익분석법. 임료. 그러면 봐봐. 거기 산식이 하나 있어. 밑에 산식. 그래서 수익임료는 이거랑 똑같아요. 순수익에다가 무슨 재경비를 더합니까? 필요재경비.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죠. 그래서 기업 경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업경영에서는 가려 임대부동산 안 돼요. 총수익을 분석해서 일정한 기대 순수익이 나오면 거기다가 경비를 더해서 임료를 구하는 거죠. 체크하셨죠? 여기는 거의 우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답만 체크하고 가볼게요. 화이팅 하시고요. 넘기셨어?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우리가 교재 366페이지로 갑니다. 366페이지 가시면은 53번 있나요? 366에 53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53하고 54번은 기출이었는데 이제 끊겼어요. 그럼 아까 53번에 필요재정비에 어떻게 필요한 자료가 있고 아닌 게 있죠? 여쭤볼게요. 감가상각비 들어갔죠? 공시 들어갔고 화재보험료도 소멸성이잖아요. 재산세 들어갔는데 공익비 부가사용료는 따로 받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5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54번은 따보세요. 적산 기기필. 기가 뭐예요? 아니, 앞에 기가. 기초가 핵이죠. 앞에 기와 뒤에 기는 달라요. 그렇죠? 7억인가요? 뒤에 기대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8%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재정비가 얼마 나와야 돼요? 1200이 나왔죠? 그렇죠? 그 되게 쉬워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7억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하고 얼마를 더한다? 1200. 그럼 6800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좀 끊겼습니다. 정답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55번은 얘기하셔야 돼요. 해보세요. 적산 기기필. 그럼 기초가액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기대율. 니은은 비준임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디귿은 수입분석법이니까 1번이 정답인가요? 자, 56번 갑니다. 자, 원가 방식은 따보세요. 비용성. 그럼 기억엔 비용성이 들어가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비교법이에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그럼 기준을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거의 4번에 유력하네요. 디귿에 수익 들어가니까 무조건 수입 방식이죠? 몇 번 정답? 4번. 잘한다. 57번. 펜 들어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기억 있어요. 자, 따보세요. 임대사례 비교. 임대사례 비교법. 참 쉽죠잉? 나만 쉽나봐. 자, 니은에 가시면, 자, 따보세요. 총 수익, 분석, 수입 분석법. 그럼 이제 찾을 수 있어야겠네. 5번이 될 가능성이 크네. 너무 잘 따라서 나 눈물 나네. 디귿에 두 번째 따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 기준. 답을 얘기해봐.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5번이 정답이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그래서 프린트. 내가 프린트를 까먹고 안 갖고 왔네. 하나만 좀 거기 남은 거 있나요? 남은 거 혹시? 한 장만 좀 달라고 그러죠. 흥분해갖고 야매 만들다가. 자, 일단 우리 교재 한번 갈게요. 교재 가시면은 337페이지로 갑니다. 337. 337에 가시면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찍어야 됩니까? 반드시 맞춰야 됩니까? 맞춰주셔야 돼요. 좀 전에 했던 거는 제가 이게 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오는데 공시지가는 제 프린트를 좀 활용하세요. 프린트 보고 계시죠? 그래서 프린트 누구나 뭐 자기 자랑을 하지만 완벽해요. 자, 우리가 가시면은 프린트에 보시면은 테마 3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것만 잡으세요. 잡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는 나머지 거는 제가 그 책에 또 살을 붙여 드릴게요. 지금 프린트는 보고 계셔요? 좋습니다. 테마 3 찾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그래서 여기 잡으세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예요. 자, 들어갑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다 했으니까. 자, 따라합니다. 공시주체. 공시주체. 국장은 뭘 줄임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장은요? 시장, 군수, 구청장. 고법 재밌죠? 자,
여러분들 개별이 나오면 다 시장 구속구청장이에요. 개별이 나오면 다 누구라고요? 나머지는요? 그럼 암기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호응을 맞춰야 가야 됩니다. 그럼 개별만 나오면 누구 찍고, 나머지는 다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심의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국장은 답시 중앙부동산 가격공시 심의를 거치고요. 얘는 쉬워요. 답시 시군구. 시군구는 중앙이에요. 시군구예요. 시군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심의를 거치죠. 필기하지 마시고 그냥 프린트 보세요. 자, 완벽합니다. 자, 시군구에 대한 부동산 가격 심의를 거치죠. 자, 그 다음에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점은 여러분들 공시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죠. 몇 월 며칠? 1월 1일. 1월 1일. 자, 이의신청할 수 있죠. 그럼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며칠이네? 30일이네. 공시일로부터 30일이네. 30일이네. 구두로 합니까? 서면으로 합니까? 전자문서도 포함되죠? 이렇게 전자문서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가보죠. 자, 지금 박스 보고 있나요? 자, 그럽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걸 다 집어넣었는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할게요. 자, 공시지가는 표준적인 공시가와 무슨 공시지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개별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토지는 두 가지예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가와 또 개별 공시가가 있는 거죠. 자, 공시주체 얘기해 보세요. 개별만 시장이 하고 나머지 다 국장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시장구수구청은 제가 그냥 시장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시장. 그다음 얘가 다 국장입니다. 그럼 표준지에 대한 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해요. 원하는. 그래서 평가사가 합니다. 근데 자, 개별 공시가는 공무원이에요. 그럼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표를 작성해 줘야겠죠. 그래서 국장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요. 토지 가격 비준표를 작성합니다. 비준표. 자, 그래서 맨 밑에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맨 밑에 토지에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라는 박스가 하나 있나요? 이게 효력이에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하는 효력이 굉장히 많아요. 효력이. 그래서 정보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가 되고 국가가 지가 산정하는데 업무가 되고 감정평가업자가 또 어떻게 되면 개별 토지 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치죠. 개별 공시지가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4대 가부. 자, 4대가 다 가부예요. 가부는 남편이 없는 거거든요. 몇 대가 다 가부다? 4대 가부. 자, 4가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대가 뭐예요? 대부려. 자, 그 다음에 과가 과세죠?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부담금입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이 표준지 공시가는 하는 효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많은 걸 암기하는 게 낫나요? 적은 걸 암기하는 게 낫나요? 몇 대 가부를 암기하시면 자, 이건 다 무슨 공시가다? 개별 공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결정 공실입니다. 결정 공실은 그냥요 다 말일이 돼요. 말이죠. 그래서 얘는 2월 말, 얘는 5월 30일이 됩니다. 5월 30일.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택으로 합니다. 자, 주택은 우리 공법 시간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배우셨죠? 주택. 아파트는 어느 주택에 들어갑니까? 공동.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죠. 자, 단독은 우리가 아파트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 해버려요. 근데 단독은 표준과 개별을 나눕니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나눕니다. 근데 공동은 나눠요? 나눌 필요가 없어요. 없죠? 대답 좀 해주세요. 개별만 누가 결정 공시하죠? 시장, 실무장. 나머지는 다 누가 결정 공시하죠? 국장. 그런가요? 그 다음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표준주택은 오로지 어떤 주택 산정에만 기준이 되나요? 개별이죠.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기교가 좀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개별주택, 공동주택. 자, 따라서 기역. 자, 밑에 따라서 기역. 그럼 얘네들은 기역 업무를 해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얘네들은 따라서 가격 정보 제공, 자, 따라서 과세 기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요건 똑같아요. 자, 말일인데, 표준주택은 1월 31일 날 하고요. 31일 날 하고,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30일 날 합니다. 4월 30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따라서 144.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비주거형. 찾았죠? 자, 우리가 이 표준지는 평가사 업자한테 의뢰를 해요. 국장이. 그렇지만 표준주택은 한국감정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은 다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요. 그래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주택은 다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한국감정원.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이제 우리 비주거형은 이제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도 있고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다 공시해야 한다는데 공시할 수 있다는 우리가 임의 규정이죠. 근데 비주거형은 주거예요? 주거가 아니에요. 아니죠. 자, 이제 따라보세요. 비주거형은 주택의 단독을 일반이라고 한다. 따라 안 한다. 일반이라고 하고. 자, 따라보세요. 공동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따라보세요. 나머지는 주택과 다 같다. 그럼 얘와 얘만 다른 거죠. 그런가요? 비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반은 이걸로 나누겠죠?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눠요? 표준화하고 개별로 나누겠죠. 근데 집합은 나눌 필요가 없죠. 개별만 누가 하죠? 신고장. 나머지는 다 누가 합니까? 국장. 자, 그러면 따라보세요. 144. 그럼 얘도 그냥이요. 아까 주택과 같아요. 같으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다시. 여러분 표준은 따라보세요. 단독에서 나왔다. 그러면 공동에서 나왔어요? 단독에서 나왔어요? 그럼 표준은 일반에서 나왔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맨 밑에 갑니다. 당구장 표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지가를 무슨 공시지가로 봅니까? 아, 이게 나와요. 잘 나옵니다. 따로 평가하진 않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얘기 좀 해봐. 그러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가 그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마찬가지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표준주택은 그 표준주택을 뭐로 보는 겁니까? 개별주택으로 보고 별도로 또 평가를 안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표준지 선정은 그 토지가 그냥이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지가수지 중용해야 되고 이용사항이 확인 용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요. 지속적이 됩니다. 자, 떼보세요. 대중이를 확안자. 대충과 대중이가 있는데 아주 불쌍한 놈이에요. 떼보세요. 대중확안. 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권자로부터 공시로부터 며칠 이내 서면으로 갑니다. 자, 표준지 평가는요. 자, 따보세요. 적정 가격으로 간다. 그럼 적정 가격은 사정 보정할 필요가 없죠. 정상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실제 용도로 공시기준 현재로 가고 나주로 평가합니다. 독립조건, 공법상 제약, 그 다음에 개발이익 반영합니다. 자, 표준지는 땅이기 때문에 토지 사항만 들어가죠. 표준지는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 면적 및 현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사항,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지목 지리적 위치, 토지에 대한 용도 제한과 도로교통 사항도 들어가요. 지세. 표준주택은 토지만 들어가요. 건물도 들어가요. 그럼 건물의 사항도 들어가겠죠? 지번 가격, 대지 면적 현상,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 사항, 용도 제한 들어가는데 밑에 표준주택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수익 임시 사항도 포함됩니다. 네, 1번 표준지로 공시사항에는 건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면 돼요. 포함되면 안 돼요. 표준지에는 용도 연면적 구조, 사용수익 임시 사항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은 공시사항이 토지 소유자, 건축 허가에는 안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표준주택은 건축 허가 같은 건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살을 붙일게요. 넘겨보세요. 자, 이 저자분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가 뭐냐면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지금 338페이지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박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따르세요. 적정 가격. 자, 적정 가격은 왜 앞에서 시장 가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인데 이건 가격공시에 나온 거거든요. 토지 및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자, 따라서 통상적 성립될 가능성, 아까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적정 가격인데, 자, 이 저자가 잘 내시는 게 뭐냐면, 잘 넣어보세요. 잘 봐요. 자, 표준은요, 그냥에 대어 정상적으로 매겨야 돼요. 매겨야 되죠. 따라서 적정이 붙는다. 적정이 붙어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공동은요, 공동은 구분했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 자체가 적정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저자분이 잘 내는 게, 따라서 적정은 개별에만 없다. 개별에만 적정이 안 붙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에만 적정이 없다고요? 개별에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개별은 그냥 단위다 먼저 가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본데? 어디만 적정이 안 붙어? 표준과 공동 집합 다 붙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자. 개별만 안 붙는다고. 표준 나오고 공동 나오면 다 붙는다고. 알겠죠, 그죠? 알겠고. 편집 평가 기준은 아까 제가 한 거니까 보시고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 중간 라인에 3번, 4번 있나요? 3번, 4번 별표. 자, 여러분들 아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또 조세 또는 부가 등의 부가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아니 결정 공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수도 있죠. 다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공시지가를 무슨 공시지가로 봤어요? 개별로 본 거죠. 그런가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4번에 표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표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 그 해당 표주택을 개별주택으로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자, 그럼 답을 볼게요. 이제 우리 문제로 가셔서 자, 어떤 문제가 이제 들어갔나 볼게요. 들어갑니다. 화이팅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핵심을 찍은 거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자, 373페이지 가시면은 자, 67번 있나요? 자, 67번. 자, 시판 보세요. 따보세요. 개별만 적정이 안 붙는다. 다른 데 다 붙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지금 67번에 2번을 답하셨죠? 개별 공시가 있죠? 개별 공시가에 적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얘기해야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넘길게요. 자, 68번 갑니다. 자, 68번에 1번인데, 자, 들어보세요. 짚어보세요. 아까 표준은요, 공동에서 튀어나왔나요? 단독에서 튀어나왔나요? 공동에서 나왔다면 안 돼요. 지금 68번의 정답은 1번이죠? 국장은 일단에 공동주택에서 선정한 거예요. 표준은 단독에서 선정한 거예요. 단독,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왜? 매년 틀리니까. 그 표준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단독에서 나온 거지 공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핵심만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69번은 나중에 해설집을 보시게 되면은 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아까 정보 제공해죠? 토지시장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근데 아주 미음번에 디귿번에 아주 들어온 게 봐봐. 주택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토지는 주택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아까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는 자, 따라서 개별주택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효력이지 표준지 공시가가 아니잖아요. 같이 가자. 요거 디귿번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리을번은 기출인데 감정평가업자 지가 변동을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은 따라서 표본지. one more time. 표본지. 표본지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기억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일까요? 그런가요? 자, 70번에 제 프린트 나왔어요. 자, 틀린 거 3번 갑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70번 별표. 여러분들 3번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잖아. 아까 했잖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를 받잖아. 결정 공시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은데, 날 봐봐. 표준지를 평가했잖아. 신경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야, 지금. 그럼 또 평가하면 돼, 안 돼? 그걸 개별공시가로 보는 거죠. 그러면 개별공시가 결정공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71번에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찾으셨습니까? 잘 볼게요. 자, 따라서 토지 가격 기준표. 자, 칠판. 자, 이건 따라서 국장이 작성한다. 따라한다. 국장이 작성하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 개별공시가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떤 걸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죠? 개별공시가를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 다시 갈게. 일로 와봐. 이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비준표가 필요하네. 그럼 비준표는 뭘 할 때? 개별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표를 활용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넘길게요. 자, 7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가장 우리 시험 문제 FM입니다, 얘가. 자, 72번의 별표 3개. 가장 유력한데, 들어볼게요. 자, 이런 봐봐. 자, 아까 1월 1일은 따보세요. 공식 기준일. 결정 공시에는 1월 1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이건 개별주택이니까 4월 30일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72번. 여러분들 제가 표준지 공시가에는 건물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건물 면적 구조 및 사용 수익 건물에 대한 사항은 따보세요.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이죠. 대답하세요. 자, 3번에 가시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한 거는 공동입니까? 이건 단독입니까? 단독이죠. 제가 고치는 대로 고치세요. 그게 편합니다. 자, 4번 또 나왔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해 해당 토지 공시가를 무슨 공시가를 보죠? 또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인가요? 이시청 안 돼요? 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별만 이시청할 수 있어요? 표준지도 이시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시청할 수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73번 별표처럼 보십시오. 잘 냈습니다. 이건 따보세요. 다 포함된다. 표준지 공시가는 표준지 주변 토지 이용사항 들어가죠? 도로교통사항 지세 들어갑니다. 요게 나왔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갈게요. 74번에 1번인데, 자, 갈게요. 자, 아까, 다시 갈게요. 날 봐요. 개별공시가를 매기는 시장에 있는 공무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니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해서 얘가 주죠? 그럼 이 표를 작성하는 건 누가 작성하는 거죠? 국장이 작성해서 그걸 갖고 얘가 매기는 거죠. 이해가 되는데? 작성은 누가 한다? 국장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 74번에 1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자, 밑에 두 번째 줄이 있어요? 비교 표준지를 작성했다 그랬죠? 누가 작성했어요? 시장구수구청장이에요? 국장이에요? 국장이 작성한 거죠. 그런가요? 국장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작성을 한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그걸 작성해서 시장구수구청장한테 제공하는 거죠.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몇 번 정답? 1번. 75번 감정평가 시험 문제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저 강력하게 추천해, 이거. 거기다 적어. 올해 그냥이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있어요, 이거. 자, 여러분들. 단독과 공동은 그 유명한, 자,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아가 뭐예요? 세대, 기숙사. 그렇죠? 근데 다가구와 다중은 단독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가구는 공동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요? 단독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개별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은 6월 4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죠. 제 앞에 다음 넘어가요. 그냥 1월 1일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그죠? 해설은 이제 예외가 있긴 한데. 1월 1일로 고치셨습니까? 고치셨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따라서 표준엔 적정이 들어간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표준주택도 어떻게 돼요? 이 표준지처럼 표준지는 나지로 상정한다는 게 건물에 있어도 없는 거로 보죠. 그런가요? 그 정상적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75번에
3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별표 치셨습니까? 자, 따라서 표준은 적정히 붙는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매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었을 때 이를 반영합니까? 반영하지 않습니까? 않는다는 거죠.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날 봐봐. 표준은 정상적으로 매겨야 되잖아. 요. 그럼 거기에 건물이 설정돼서 제한이 돼 있잖아. 그럼 이걸 반영해 안 해? 안 하고 그게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요거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3번에 별표 치셨습니까? 4번이 맞죠? 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표준지 공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표준은 국장이에요. 개별이 다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이 문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76번은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갑니다. 76번은 2번의 기출인데요. 자, 아까 봐봐봐. 공부상이어도 실제로 가야 되죠. 그래서 공시기준 현재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시적인 거는 포함될까요? 일시적 이용은 제외될까요? 제외되겠죠. 이거 가져가세요. 그래서 일시적 이용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넘기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77번에 4번. 자, 칠판 한번 더 보고. 자, 일로 와보세요. 아까 표준은요, 공동에서 태어났어요? 단독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공동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런가요? 지금 77번에 4번은 보고 계셔요? 그럼 표준주택 산정할 때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이 표준주택은 자, 공동에서 태어났어요? 단독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공동은 지우셔야 되죠. 아까 맨날 낸다 그랬잖아. 그죠? 맨날 내면 뭐예요? 맨날 틀리는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날 봐요. 여기 봐요. 다음에 비주거형이 나오면 주택의 단독은 일반이다. 공동은 집합이다. 그럼 집합은 일반이 나와야 돼요? 집합 건물이 나와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지금 78번에 2번이 있어요. 2번? 좀 봤으면 좋겠어. 자, 따라서 집합 건물? 이게 공동주택과 유사한 거죠. 그럼 일반입니까? 이건 집합입니까? 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대답해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79번 틀린 거 5번 갑니다. 5번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갈게. 자, 따라서 비주거형은 자, 공동을 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집합은 공동주택하고 같잖아요. 이제 얘기 좀 해줘야 돼, 이제. 공동은 누가 결정공시하지? 국장이 결정공시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이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돼요? 국장이 나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어요? 다시 원모 타임. 자, 따라서 비주거형이 나오면 단독은 일반이다. 공동은 집합이다. 집합은 집합 건물이 나오면 되는 거고, 집합은 공동주택과 유사한 거잖아요. 공동은 누가 결정공시합니까? 그럼 국장으로 가셔야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주거형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눈물 나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